자, 그런데요. 오거돈 시장의 사퇴 발표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권 참 냉정합니다. 벌써 다음 부산시장은 누가 될 것이냐. 정치권 또 여기에 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참 정치라는 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참 매몰차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하면 기사는 또 실려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차기 부산시장 후보에 여당에서는 김영춘, 조국, 문성근. 야당에서는요. 김세연, 이진복, 안철수. 여기 보면 김영춘, 김세연 이쪽은 저 부산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부산이 어떤 근거가 되는 이런 정치인인데 조국, 안철수 이렇게 여기는 고향이 또 이제 그쪽이라서 이진복, 문성근 뭐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 패널 네 분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패널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는 어떤 분이 떠오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적으신 분도 있고 적고 계신 분도 있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내용 더.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이 후보로 어제 거론이 됐거든요. 그러자 김세연 의원이 지배유진 회사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주식시장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원래 뭐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의료봉사 약속 지키려 안철수 또 대구 간다. 이번 주 내로 향후 활동 방향 정리. 그런데 앞선 기사에 안철수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 쓰신 분 앞에 걸어주시고요. 그럼 먼저 이번에는 이종근 평론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머릿속에 떠올리셨습니까? 네, 조국이라고 쓰셨네요. 네, 조국 교수를 썼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예. 사실 조국 교수가 지금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만 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겁니다. 그 재보궐선거가. 그렇게 되면 현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그 행보를 보면 언제나 현 정부라기보단 현 민주당 진영이 했던 그 행보를 보면 이렇게 재판에 뭐 걸려 있거나 기소를 했거나 이런 인물들을 도리어 선거에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 의원은 그 당시에 사실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져야 되는 상황인데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시켜서 살아 돌아오죠. 김경수 도지사 재판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나는 유권자들에게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얘기 굉장히 기시감이 있죠. 최근에도 듣지 않았습니까? 당은 다르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 진영에서의 마인드가 거의 비슷해요.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기가 그 울산 선거 개입에 대해서 유권자가 심판했다는 듯이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즉 이번 조국 교수가 왜 거론이 될 것 같으냐 하면 조국 교수 개인의 어떤 뭐 그 능력 이걸 떠나서 조국 교수의 그 도덕성 문제는 사실 개인의 도덕성, 일가족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진영에서는 지금까지 민주진영의 도덕성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회복시켜주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선거에 나서서 유권자의 심판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또 택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까지 보인 행보들을 봤을 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조국 교수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최진영 변호사도 조국 교수 이렇게 쓰셨네요. 그렇습니다. 조국을 부산으로. 사실 그 지금 오거돈 지사가 그 이와 같은 그 사태를 하자마자 바로 친문 진영 내지 친조국 진영에서 나왔던 키워드가 조국을 부산으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종근 그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인 건데요. 한마디로 사법적 의혹을 정치적 승부로 극복하는 전략이 현재의 어떤 민주당의 그 유력 정치인에 대한 어떤 그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아시다시피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20가지 이상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해서는 한 10여 가지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마 1심 판결이 내년 4월 7일 전까지는
충분히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하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 정말 전무후무한 어떤 그런 국민적인 그 지지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 이와 같은 그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럴 가능성 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초대형 악재가 민주당에 지금 불거전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뭐 조국 전 장관을 밀 수 있을지 정치적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가능성 거의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국 교수가 물망에 오른다면 재판 중인 가운데도 출마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전 같은 경우에 이른바 옥중 출마하는 케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유죄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여당의 어떤 그 운영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년에는 원래 선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거가 생겼어요. 부산시장 선거라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후보군들이 출마한다면 이게 또 큰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김건학 교수님은 김혜영 의원을 쓰셨네요. 조국 교수를 얘기하면 부산시장을 너무 역할을 너무 과소하게 보는 것이다. 과소하게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유죄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시장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또다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뭐 이 유고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 부산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또 민주당이 그런 상황이 예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는데 공천을 할 것인가. 저는 그 자체가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부산 시민들을 생각하면 그러지는 그렇죠.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저는 오히려 김혜영 의원을 얘기를 한 것은 여기서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국면에서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어요.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그렇죠. 쓴소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진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그런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 저는 이런 오거돈 시장이 전 시장의 어떤 이런 사태에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부분에서 PK적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놓칠 수 없는 것인데 저는 이참에 세대 교체를 해서 새로운 어떤 인물들을 사실상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배치를 하고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구축을 해서 신뢰를 다시 얻는 방안을 가져가야지 지금 뭐 여기서 미봉책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 교체 얘기하니까 김혜영 의원이 40대죠. 지금. 그렇지. 4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거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지금 판단하신 거네요. 최청열 교수께서는 김영춘 의원을 쓰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 듣고 보니까 다 일리가 있게 들리는데 전 조국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아닌 것 같다. 거긴 번지수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뭐 이게 적은 것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뭐 다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조국 교수를 소환하면 조국 이슈가 다시 불거지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또 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다시 도돌이표가 되고 정권엔 대단한 부담이 될 겁니다. 또 지정으로 갈릴 것이고 그래서 조국 교수를 부산시장 후보에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정치권이 냉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냉정이 이종근 평론가하고 최인현 변호사 쓰셨는데 여기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하셨네요. 저도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어요. 쓰시고 맞아. 쓰시고 있는데 가능성 낮다고 하셨죠.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내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00%. 어쨌든 뭐 저는 뭐 거의 이제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김영춘 의원을 제가 적은 이유는 이번에 김영춘 의원 현재는 의원이죠. 전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의원입니다. 김영춘 의원과 서병수 이번 당선자 부산시장 보면은 상당히 그 의원이죠. 부산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그 각축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 김영춘 의원은 아무튼 만약에 이번에 당선됐다면 여권 내에 차기 주자로도 거론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실 부산이 어려운 곳인데 계속 도전을 해왔거든요. 지난번에 당선됐고 말이죠. 그리고 김영춘 의원이 여권 내에서 갖는 비중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영춘 의원이 이번에 이제 낙선하고
아주 좋은 기회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우리 김관옥 교수 말씀처럼 김혜영 의원도 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김혜영 의원과 김영춘 의원의 경선 저는 상당히 부문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좀 김영춘 의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 언론들도 보면 여러 이름을 거론했지만 사진을 2명을 딱 썼어요. 이것도 의미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뭔가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김영춘, 김세연 각각 여당과 야당의 어떤 인물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민이 생겼네요. 각 당에 또 과연 또 이게 때가 되면 또 후보를 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